이 강의 동영상은 와글와글 세상TV 대표인 박명섭 교수님의 초청으로 강의를 녹화하여 올립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해상보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험증권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보험을 여러분 해상보험을 어떻게 가입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요. 이 옛날에는 우리가 보험 청약서라는 거를 적어가지고 팩스로 보내고 보험 이제 담당자하고 보험회사의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보험료율을 뽑아가지고 산출해서 보험료가 얼마다 이래 말했는데 이제 완전히 달라졌죠. 지금은 보험회사의 홈페이지에 가십니다. 이 이제 그 해상보험이니까 자동차 보험 같이 손보사 쪽으로 가죠. 손보사 홈페이지에 가서 여러분 회사의 명의로 아이디 패스워드, 즉 그 가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 쪽이라서 당연히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들어가서 여러분 그 홈페이지에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보시면 위에 이제 해상보험 파트가 있습니다. 거기 가고 보험료 확인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보험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은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 내용을 입력합니다. 뭐 화물은 어떤 것이다, HS 코드가 무엇이고요. 그 다음에 선적항이 어디고 양육항이 어디다. 그 다음에 보험가입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입력하고 밑에 버튼이 있습니다. 보험료율 확인. 그걸 누르면요, 요율이 0.00 얼마라고 나오면서 보험료가 얼마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 보험료를 이제 보험회사에 계좌로 여러분 송금을 해주시면 거의 보험가입이 끝나는 것입니다. 송금하고 나면은 이제 보험회사 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상보험 조건으로 이렇게 청약을 했고요. 인터넷으로. 그리고 보험료를 송금했습니다. 확인해달라 하면은 그게 다 이제 가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증권은 큰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보험증권은요, 또 양식을 여러분들 그 피보험자, 보험 계약자가 또 뽑을 수 있도록 또 해줍니다. 자,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지금 온라인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그걸 한번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그 보험, 이제 그 청약을 한 내용을 가지고 보험회사에서 발행한 보험증권으로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제가 번호로 가겠습니다. assured 적혀 있죠. 요게 the assured 또는 insured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피보험자가 기재가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송금 방식에서 보험증권을 발급받을 때하고 그다음에 신용장 결제 방식일 때 보험증권 발급받을 때 그때를 우리 구분을 좀 해서 볼 필요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임의보험이라면은 임의보험은 어땠습니까?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전부 다 동일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CIF, CIP 강제보험일 때는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우리가 다르게도 나오고, 그 다음에 배서 양도가 필요하기도 하고, 특히 신용장에서는요, 지시식으로도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한번 쫙 정리를 해보면요. 자, 우리 송금 방식일 때는 셀러가 그대로 기재되고요. 송금 방식일 때 CIF, CIP 조건일 때는 셀러가 기재되고 이 보험 조건을 배서해서 양도를 해주면은 바이어가 이제 피보험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런데 신용장 결제 방식일 때는요. 여기가 이제 그 셀러가 기재되면은 바로 셀러가 배서해서 양도 이제 해주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to old of 무슨 뱅크 해가지고 은행 지시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셀러가 배서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장 거래일 때는요, 우리가 그 이제 ISBP 국제 규정에 의거해 가지고 여기에 to old 해가지고 무기명 지시식으로 하는 거는 그 assured를 기재하는 거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무기명 지시식이라는 건 to old는요, 지금 배서해서 양도를 할 수 있는데 누가 배서를 할지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보험증권을 누가 배서해야 되는지 안 정해지는 것은 이제 그 그 넘겨줄 때 받는 사람을 누가 이제 넘겨줄 때 정상적인 이제 배서자가 넘겨주는가 그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용장 거래할 때는 assured를 to old 무기명 지시식으로 기재하는 것은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출자가 만약에 CIF, CIP 조건이라고 해서 수출자가 기재되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수출자가 배수해서 넘겨주면 되고요.
만약에 to old of XX뱅크 이래가지고 은행 지시식이 적혀 있다 하면은 수출자가 배서하면은 안 되겠죠. 그거는 은행이 배서한다고 배서권자라고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은행이 배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팔러시 넘버, 증권 넘버니까 요건 그대로 봐주시고요. 세 번째, survey should be approved by 하는 여기는요, 이제 사고 통지처라고 합니다. 이제 손해가 우리가 어떤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이 사고 터졌다고 이제 그 피보험자가 통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수출할 때는 이제 저 최종 목적항에 있는 보험회사의 대리점이라든지 이런 걸 적고요. 그 다음에 수입의 경우에는 이제 보험자가 바로 기재되겠죠. 자, 여기는 보니까 메리츠 파이어 마린 인슈런스 컴퍼니 리미티드 해가지고 도쿄 브랜치. 이거는 이제 저쪽에 목적지 도쿄. 거기가 적혀 있네요. 자, 그러고 나면 4번 amount insured 하는 여기가 보험 금액이죠. 우리 해상보험은 110%로 가입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험가액, 주로 보험가액은 여러분들 그 무역에서는 워낙에 많은 종류의 상품이 움직이니까 모든 상품에 대해서 가액을 정해놓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보이스 밸류를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인보이스 밸류 곱하기 110% 해가지고 보험 금액이 적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0% 이상도 가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우리 그 손보사들이 협정을 맺어가지고 맥시멈 150 이상은 가입 안 해주는 걸로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리고 통화 단위는요, 이 계약서, 송금 방식일 때 계약서의 통화 단위, 신용장 방식일 때는 신용장의 통화 단위하고 일치를 시켜줘야 되겠습니다. 자, 5번, claim, if any, payable at 하는 거는, 요거는 보험금 지급지입니다. 사고가 터졌을 때 보험금을 어디에서 지급할 것이냐. 그래서 the destination 또는 뭐 목적 항구, 목적지 명칭을 적으셔도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claims are payable in. 여기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통화 단위, 어떤 통화 단위로 보험금을 지급할 것이냐. 그래서 이것도 통화 단위가 일치돼야 되겠죠. 송금 방식일 때는 계약서에 적혀 있는 통화 단위, 신용장 방식일 때는 신용장 통화 단위하고 일치되는 통화 단위로 지급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ship or vessel called the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선명을 적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별 보험 같은 경우는요. 지금 여기도 TBD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to be declared 해가지고 현재 어떤 배에 실을지 아직 배 선명이 확정이 안 되었다. 그래서 선명 미확정 보험 상태로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입하고 나중에 배가 출항하기 전에 이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다가 이제 선명을 통지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확정보험으로 바뀌죠. 이제 배에 딱 선명이 정해졌으니까. 그죠? 그래서 선명을 지금 이제 아직 그 to be declared 아니요, to be determined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TBD라고 적고 나중에 이제 확정 definition 저 확정보험으로 이제 전환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항공으로 움직일 때 해상이라고 해상만 보지 말고 있죠. 항공으로 움직일 때는 여러분들이 뭡니까 에어파슬 포스트 뭐 이런 항공기 에어크래프트 이런 걸 적어주시면 되고요. 해상으로 움직일 때는 배 선명을 풀네임으로 적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8번 edit from 하는 거는 신용장의 포트 오브 로딩. 요게 선화증권의 포트 오브 로딩과 일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arrived at 하는 9번 신용장의 포트 오브 디스차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선화증권의 포트 오브 디스차지와 일치시켜 주십시오. 자, 10번은 여러분들의 이제 선화증권 같으면 선적일, 항공 같으면은 에어웨이빌 기본적으로 발행일을 선적일로 보니까요. 항공에서는 에어웨이빌의 발행일이 적히는 것이죠. 그게 선화증권의 선적일하고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selling on all about 선화증권의 선적일 요걸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는 번호는 없지만은 이게 만약에 오픈 팔러시 같으면은 포괄보험증권이라면 포괄보험증권 번호가 적히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포괄보험증권이 아니면은 요게 제목이 바뀌겠죠. 마린 인슈런스 카고 이제 마린 카고 인슈런스 설티피커 요렇게 되면은 보험증명서가 되는 것이죠.
자, 11번. 요게 이제 신용장 거래에서 이제 적히는 경우가 가끔 있죠. 이게 이제 질권은행이라고 합니다. Claims Payable Bank 해가지고 질권은행. 이 신용장 거래에서는요, 기본적으로 개설은행이 화물의 담보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설은행이 화물의 담보권을 갖고 있는데 그 화물에 보험 사고가 터졌다 하면은 개설은행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겠다고 하는 경우에 또는 이제 이 개설은행이 보험금은요 내 말고 저 사람한테 주십시오 할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피보험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여기에 그 내용이 기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신용장 거래할 때 개설은행이 보험금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또는 개설은행이 보험금을 타는 피보험자를 지정할 권리를 가지겠다고 하는 경우에 기재되는 곳입니다. 자, 12번은 이제 여기가 이제 물품이 적히죠. 디스크립션.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보험에 가입하는 물품이죠. 그걸 적는 겁니다. 신용장하고 신용장 거래할 때는 다른 서류들하고 이 물품이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보험증권, 선화증권, 그다음에 그 이제 원산지 증명서 이런 데 전부 다 우리가 디스크립션 물품 명세가 적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모든 것들이 상충되지 않도록 그 다른 말로 하면 실무적으로는 사실 신용장 거래할 때는 다 일치하게 적혀야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3번의 보험 조건이 가입 그 이제 적힌데 이 보험 조건은 보니까요. Institute Cargo Clause A 즉 ICCA로 가입을 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유엔이라든지 미국 EU에서 Sanction Limitation and Exclusion Clause 해가지고 이 국제적으로 우리 무역 그 거래를 제재를 가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그런 국가들로는 이 화물을 운송하고 하면서 배가 운송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면책 조항들이 기본적으로 보험회사 면책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적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자기들 면책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extended 컵 해가지고 이제 확장했을 때인데 이 from warehouse to warehouse close 즉 창고 간 약관 기본적으로 수출자의 창고에서 화물이 출발하면서 보험이 시작되고요. 수입자의 창고나 이런 거, 뭐 물품 보관 장소에 화물을 다 이제 그 인도해주고 보험이 끝나는 그 조건으로 이제 적용이 되겠다.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all risks하고 트랜짓 클로즈 하면은 이거 오타가 있었네요. 트랜짓이 아니고 여기 R입니다. 트랜짓 클로즈 즉 수송 약관이 이제 적용되고요. 그 밑에 보면은 in case of air cargo shipment 이런 경우에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찍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place and date signed in 해가지고 요게 보험증권을 발행하는 장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며칠 날 발행했다 이거 나오는데 참 이게 이제 신용장 통일규칙에서는요. 여기 보험증권 발행일이 이제 그 선적일보다 늦어서는 하자가 된다고 하는데 그건 참 잘못된 조건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배에 화물을 선적하기 전에 보험증권은 이때 발행하지만 보험은요, 미리 개시된 거 우리가 보험이 이제 가입은 그 이전에 벌써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입하자마자 보험증권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신용장에서는 이 보험증권 발행일이 선화증권의 선적일보다 늦으면 하자가 된다고 하는데 그건 참 잘못되었어요. 제가 볼 때는. 보험은 그 이전에 벌써 가입되어서 벌써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warehouse to warehouse clause가 들어가 있으면은 수출자의 창고에서부터 시작하면서 벌써 보험이 보상 범위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선적일보다 늦으면은 보상을 못 받는다. 이런 개념은 사실은 너무 안 맞는 거죠. 그죠? 해서 어쨌든 신용장 조건에서는 그런 것들이 조금 불합리한 게 있지만은 여러분 신용장 거래하실 때는 이 이제 보험증권 발행일이 선적일보다 늦으면 하자가 된다는 걸 신용장 거래에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보험증권이 기본적으로 오리지널이 2장 발행됩니다. 그러면은 수출자가 배서해서 이제 수입자한테 CIF, CIP 조건에서 배서해서 양도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때 뭐 신용장 거래를 하든 이럴 때 보험증권을 한 장을 달라 하더라도 발행된 보험증권은 전부 다 줘야 됩니다.
이게 신용장 거래할 때는요, 이제 그 UCP 600, 그 28조가 이제 보험증권 관련 보험 이야기인데, 해상보험 이야기인데, 보험 서류는요, 발행된 전통을 다 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신용장에서 한 장을 달라 하더라도 여기는 보니까 두 장이 기본적으로 발행되어 있다고 두 장이 오리지널 발행됐다 하면 두 장 다 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장 달란다고 해서 한 장 주면 안 됩니다. 보험증권은 발행된 부수는 전부 다 오리지널 다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 밑에는 이제 거의 끝에 왔죠. 이제 4 해가지고 메리츠 파이어 마린 인슈런스 컴퍼니 해가지고 여기에는 보험자의 기본적으로 서명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보험회사가 서명을 할 수 있고요. 보험회사의 대리인도 보험회사의 에이전트니까 당연히 자기들이 보험회사 이름으로 서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이라는 것은 반드시 발행하는 자의 서명이 들어가야 된다. 요걸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거는 제가 이제 방금 설명드린 거고요. 나머지 이제 보험 청약서나 이런 데 보면은 로컬 베스럴 컨베이언스 해가지고 적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국내 운송용도 이제 배에 선적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앞에 그 먼저 운송하는 뭐 트럭이라든지 배 같으면 뭐 피더선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그런 걸 적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롬 해가지고 내륙 출발지가 적히고 트랜시먼트 앳 하면 환적항이 적히고요. 댄스투 하면은 우리가 그 최종 목적지인데 그 BL 같으면은 뭐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댄스2에는 최종 목적지가 적히게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해상보험증권 분석하고 보험 해상보험에 관련된 강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